예,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택시난에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상화된 플랫폼 택시를 사실상 못하게 규제한 것 역시 큰 이유가 됐다는 지적이 많죠. 정부가 그래서 이 플랫폼 택시 규제 일부를 풀기로 했다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뭐가 달라지는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. 자, 홍영 기자, 타다라고 하시면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이 타다 금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플랫폼 운송 사업이 확 쪼그라드는 건 사실이죠. 네, 2020년 3월에 민주당이 여객 자동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죠. 예. 기존의 타다처럼 택시 면허 없이 영업하려면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 택시업계의 매출액의 5%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. 타다 측이 과도한 규제라면서 사업을 접으면서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게 됐습니다. 까다로운 조건을 앞으로 좀 풀어주겠다는 겁니까? 네,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고 또 이익의 5%도 아니고 매출의 5%를 내야 하다 보니 이 사업 신청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정부가 심의 기준을 풀어주고 기여금을 깎아서 진입 장벽을 낮춰주겠다는 겁니다. 또 월 정액제 등으로 요금제를 다양화하고 또 심야 운행 서비스는 별도 규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그래도 지금도 이 허가받고 사업하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? 네, 세 개 회사가 4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예. 이 법 개정 전에 타다가 1,700대 정도였고 서울의 택시 면허가 7만 대인 걸 감안하면 미미한 숫자입니다. 그나마도 주로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임원 수행처럼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이 특화된 서비스라서 일반 택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것 말고 저희가 흔히 이용하는 앱으로 부르는 택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네, 개념이 좀 다른데요. 택시 면허가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. 예. 기존 택시에 가입을 받거나 택시 면허를 사들여서 운영하는 유형, 그리고 택시와 승객 사이를 중개만 해주는, 즉 호출만 해주는 유형으로 나뉩니다. 둘 다 기존의 택시 사업자 안에서 운영되는 방식이라서 이 택시 공급의 총량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택시 면허 없는 분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택시 총량을 늘릴 수 있다, 이제 이런 거죠. 얼마 전에는 타다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 타다 비슷한 서비스가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은 있습니까? 네, 이 택시 공급난이 계속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승차 공유 서비스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타다의 사례를 겪은 플랫폼 업계가 선뜻 나서진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. 이 허가제와 기여금 납부제 같은 장벽을 아예 없애지 않는 한 소비자가 체감할 정도의 혁신적인 변화는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예. 사전에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사후에 신고제를 해준다든지 보다 벤처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고 그랩 같은 게 결국에는 카풀 제도거든요. 그래서 카풀 제도 같은 것들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. 예, 3년 전 타다 금지법이 만들어질 때 택시기사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명분이 가장 컸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주장은 타당했는지 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는 있겠군요. 예,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